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사회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범위를 근데 확대를 해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는 사람이 문제를 느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느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도와줘서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최근에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벌의 욕구로 인한 그런 처벌, 즉 형사제도의 어, 처벌의 욕구화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알아보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서 사회 문제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의 욕구보다는 따뜻한 가슴, 뜨거운 가슴이 사회에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벌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처벌의 욕구에 번식이 아니고 증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더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또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지금 아주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사람들의 그런 욕구에 부합할 수 있나,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숙한 자가 있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이제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고 자라는 것이고, 물론 사회 문제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도 우리가 있지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버- 범죄를 안 저지르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하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이미 끝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이미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뭐 죽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 침착감, 차분함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성을 쉽게 너무 쉽게 잃으니까 그놈 처벌해야 된다 이러면서 처벌의 욕구를 따릅니다. 그럼 어? 죽인 사람 그 사람도 처벌의 욕구에 따른 것이죠. 그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벌의 욕구가 어디서 멈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처벌의 욕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처벌의 욕구에 취약했던가, 또 얼마나 처벌의 욕구에 우리가 관대했던가를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우리 아들 내놔라라고 했던 그분도 처벌의 욕구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처벌의 욕구가 없다.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처벌의 욕구보다는 성숙함을 우리가 찾고 용서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그거 똑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사형을 했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전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벌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처벌의 욕구에서 어, 더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나는 사회다라는 것이. 그런 사회에서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용서를 해서 더 선한 가치를 찾고 자기 자신도 처벌의 욕구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렇게 해서 대립하고 있는 집단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원성 의식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평화가 안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평화가 거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평화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서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용서를 하면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이제 상식과 좀 먼 이야기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용서를 하지 뭐 이렇게 느꼈는지. 근데 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느껴보면서 용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자에서 이제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보면 별 문제를 안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살 때 문제를 안 겪고 사는 것은 여러분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